오늘은 나이가 몇 살일 때까지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60세부터 새롭게 호르몬을 치료하는 문제와 50대 완경이 막 됐을 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50대 후반, 60대, 70대까지 쭉 가져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일단 먼저 60세에 처음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완경이 되었을 때 증상이 막 심했는데 그것을 참다가 좋아지겠지 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보통 이제 논문에 따라서 틀리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진즉에 호르몬 치료를 할 거, 이런 후회와 함께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에 새롭게 호르몬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위험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WHI 연구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되었어요. 네, 그때 이제 미국에서 호르몬 치료를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었는데요. 연구가 중간에 중지되게 돼요. 왜냐면은 호르몬을 복용한 군들의 여성에게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발생이 증가했고, 또 하나는 유방암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을 복용하면 소위 중풍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발표되면서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됐고, 그때 전 세계 호르몬 시장이 완전히 싹 다 이제 내려앉는 큰 대사건이었죠. 근데 그 연구가 2024년인 지금까지도 그때 그 호르몬 치료를 하셨던 분들을 쭉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년 후에 다시 한번 밝혀진 사실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50대에 처음에 완경이 될 때쯤에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연구에서는 60대, 70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상식이 별로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50대에 호르몬 치료하신 분들, 60대에 시작한 분들, 70대에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서 다시 비교를 해보니까 50대에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60대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0세인데 내가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비만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미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50대부터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지를 하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또는 이걸 먹었더니 너무 좋다, 피부도 좋고 내가 지금 주변에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젊고 나 이걸 계속 먹고 싶어. 근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저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원하시는 만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WHI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50대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즉 거꾸로 말하면 호르몬 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암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그런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먹는 게 건강상의 이득이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알려져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국립폐경학회에서 이제 발표되고 있는 포지셔널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몇 살까지 복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사랑 상의해서 결정한다. 우리가 딱 어떤 나이를 결정해서 그때까지만 먹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의학계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호르몬을 오래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립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U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Future Research Data Center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미국에도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메디케어랑 메디케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전역의 그 보험 자료가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65세 이후에 폐경 여성들의 호르몬 치료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한 것이 이번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한국분이셔서 좀 반가웠는데요. 성함은 백서연 박사님이고요. 이분의 전공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4년간 약 1000만 명의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호르몬 치료 자료를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였을 때 건강생에 이득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근데 호르몬 치료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건강에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호르몬을 썼느냐, 그리고 용량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피부에 발랐느냐 아니면 먹었느냐 아니면 질정을 사용하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썼을 때는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자궁보호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궁을 수술하신 분들은 자궁보호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에스트로겐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이 자궁보호제를 같이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여기서도 또 한 번 입증이 되었는데요.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니까 전체적인 사망률이 19% 감소하였다. 그다음에 유방암 발생률은 16% 감소, 그다음에 폐암은 13%, 대장암 12% 감소. 그리고 WHO 연구에서는 60세에 새롭게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50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60세 이상 꾸준히 이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성 심부전의 발생이 5% 감소하고 그 다음에 혈전증이 5% 감소, 그 다음에 심방세동의 발생, 요거는 이제 부정맥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4% 감소, 그 다음에 심근경색도 11% 감소, 그 다음에 치매 발생은 뭐 크게 유의하진 않지만 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인데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이게 경구로 호르몬을 먹었을 때 이 위험이 약간 증가하거든요. 근데 젊을 때부터 호르몬을 복용하신 분들에게는 이 질환이 오히려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혈전증의 위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호르몬을 계속 복용하셨을 때는 오히려 이제 혈관의 노화가 방지되면서 이런 질환들이 발생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하고 자궁보호제를 같이, 우리 보통 프로게스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복용을 하였을 때 에스트로겐 단독요법만큼 이렇게 이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무려 45%나 감소하고 난소암의 발생이 21% 감소,
허혈성 심질환, 심근경색하고 비슷한 것들이죠. 그래서 5% 감소, 우려혈성 심부정 5% 감소, 심부정맥 혈전증 역시 혈전증이 5%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복용을 하셔도 유방암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트로겐하고 그 자궁 보호제인 프로게스틴 제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 20% 정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자궁 보호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유방암의 위험이 다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안 하겠다라고 선택하시는 거는 그것도 그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 사고가 두려워서 해외여행을 안 간다면 비행기 사고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내가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들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교통사고 사망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교통사고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버스나 택시를 안 타고 다닐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만약에 유방암이 발생한다면 불행한 일이지만 대부분 조기 발견이 되고 있고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이 만약에 걸린다면은 그분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근데 내가 유방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호르몬 치료를 포기했다. 물론 호르몬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호르몬을 내가 안 먹으면 잠도 못 자고 가족들이랑 맨날 싸우고 뭐 우울해서 맨날 울고 아니면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맨날 골다공증약 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실제로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오로지 유방암 발생 위험 낮춘다, 그 하나만 내가 바라보고 호르몬 치료를 완전히 어떤 선택의 범위에서 배제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재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신다면은 갱년기 클리닉을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호르몬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제 50대 뭐 중반이나 이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이미 60을 넘겨서 계속 호르몬을 먹고 있다. 그러면 드시면서도 괜히 찝찝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들을 보시고 그런 마음들은 다 털어버리시고요. 내가 자궁보호제를 같이 먹고 있어요.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 이러면 안 드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요. 어떤 명약도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위해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약을 그만두시는 게 맞고요. 유방암은 위험이 20% 증가한다는 게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는 호르몬 치료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유방암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가족력이나 체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 그리고 출산력, 뭐 직업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모여서 생긴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호르몬 하나 안 먹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대세를 바꿀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먹어서 좋다 그러면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먹는다, 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드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을 이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유방검진 굉장히 열심히 하시게 되거든요. 오히려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내가 호르몬을 안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유방암이 만약에 생겼는데 너무 늦게 발견돼서 3기, 4기에 발견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왕 드신다면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유방암은 조금 위험이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심장도 튼튼해지고 난소암이나 여러 가지 유방암 외에 다른 암이 예방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득이 있다,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드신다면은 훨씬 더 건강한 갱년기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